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마약 단속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해서 마약을 둘러싼 갱단과 중독자들의 범죄는 미국 정부의 영원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미국 정부는 DEA, CIA를 앞세워서 마약 카르텔을 뿌리 뽑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 실적이라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살해한 정도일까요? 마약 장사로 얻는 수익이 워낙 압도적이라 두목을 죽인다고 카르텔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란하기만 한 마약 전쟁 때문에 정작 혜택을 누리는 곳은 엉뚱하게도 할리우드 영화가입니다. 마약 관련 영화는 언제나 높은 흥행 수익을 보장하니까요. 영화 시카리오 시리즈나 미드, 나르코스, 브레이킹 배드를 보았다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카르텔이라고 해도 사실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면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미국은 마약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스릴러 팬이라면 프레드릭 포사이스라는 작가를 잘 알 겁니다. 포사이스는 로이터 통신 해외 특파원과 BBC 방송국 기자 출신인데요. 자칼의 날 한 권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칼의 날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을 픽션과 팩트를 혼합해서 재구성한 소설로 자칼의 암살 준비 과정과 사건에 대한 현실감 쩌는 묘사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작품은 1973년 자칼의 날, 1997년 자칼, 2010년 카를로스로 세 차례나 영화가 됐는데요. 프레드릭 포사이스는 미국의 마약 전쟁 현황이 답답했는지 소설 속에서 그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기로 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코브라입니다. 기자 출신답게 정치인의 속성과 세계 정세, 카르텔과 범죄 조직의 관계와 유통망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마침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한 소년이 마약 과다 투여로 죽는데 그 소년의 할머니가 하필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손자의 죽음을 알게 된 할머니가 비통해하자 퍼스트레이디가 원인을 알게 되고 남편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하죠. 가족과의 관계가 유난히 좋았던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참모진들은 담당자로 CIA 대테러 팀장이던 암무명 코브라를 추천합니다. 코브라는 작전의 전권 위임과 20억 달러의 공작비, 18개월의 기간, 코카인 수입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걸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합니다. 코브라는 작전의 기획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의 손발이 될 인물을 찾아 나섭니다. 최적의 후보는 어벤져라는 암호명으로 활약 중인 켈빈 덱스터라는 변호사입니다. 코브라는 작전의 핵심을 카르텔의 물류 시스템 붕괴에 두고 작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정보 수집, 운반책 체포, 유통망 붕괴입니다. 어벤져는 콜롬비아에 가서 성당 신부들을 정보원으로 포섭한 후에 비상연락용 휴대폰을 주고 정보를 전하라고 합니다. 지상으로부터 9km 상공에는 무인기 2대가 상시 돌아다니면서 마약 운반 항공기와 선박을 가려낸 후 파괴조에 연락합니다. 마약 운반이 테러 행위로 규정되었기에 마약 운반 선박이나 항공기를 불시에 격추하거나 격침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어벤져는 화물선 2대와 195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개발한 버캐니어 공격기를 구입해서 내부를 전면 개조합니다. 30mm 기관포를 장착한 버캐니어 공격기는 무인기의 연락을 받으면 출동해서 마약 운반 항공기를 격추합니다. 추정용 헬기와 네이비시를 수용한 화물선 2대는 평소에는 그냥 항해를 하다가 마약 운반선이 발견되면 선원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고 배를 가라앉힙니다. 어벤져는 카르텔의 자금 담당 간부를 협박해서 각국 항구나 공항에서 카르텔의 뇌물을 받고 마약을 통과시킨 이들의 리스트를 얻은 후에 그들을 모조리 체포하죠. 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에르만디드는 마약 운반 항공기와 선박이 번번이 사라지자 계약 불이행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더구나 그 이유를 모르는데 말이죠. 에르만디드 역시 각국 범죄 조직이 마약을 빼돌리고 지들끼리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조직 간 암투와 갈등은 심화됩니다. 에르만디드 카르텔이 유럽 마피아와 총격전을 벌이는 등 사면 초과에 빠지자 현지 마약 소매상들은 마약 공급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약에 물이나 밀가루를 섞어서 10배로 희석해서 팔게 됩니다. 코브라의 마약 소탕 작전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국내 범죄율이 높아지고
또 갱단의 활동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표심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반대로 작전은 전격 중단되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어이없는 결정에 실망한 코브라는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서 비밀리에 에르만다드 카르텔의 두목과 만나서 협상을 벌입니다. 내가 보관 중인 마약 150톤을 내줄 테니까 현금 10억 달러를 주시오라고 제안한 거죠. 그동안 카르텔의 마약을 처리한 과정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엄청난 배짱입니다. 카르텔 두목도 역시 배포가 큰 사람이라 구원은 잠시 잊고 코브라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수락합니다. 1조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150톤의 마약이면 껌이거든요. 카르텔이 농부들에게 1000달러로 산 코카인은 1kg당 최소 7만 불까지 소매가가 올라갑니다. 순도 90% 이상의 코카인은 벤조카인, 크레아틴, 에페드린, 심지어 밀가루 등의 화학물질들과 혼합할 경우에 7배나 양이 늘어납니다. 1kg에 1000달러짜리 물건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는 50만 불 이상이 되는 겁니다. 무려 500배, 5만 %의 이익을 남기는 물건인 거죠. 코브라가 남겨주겠다는 150톤의 마약이면 소매가 기준 무려 750억 불, 한화로 100조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땅에 떨어진 신용도 회복하고 현금도 수백조 원을 얻을 수 있는데 카르텔 두목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브라의 협상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를 밝히면 심각한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포사이스다운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작품을 보고 나면 프레드릭 포사이스의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에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범죄, 사회 등을 아우르면서 각종 무기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실제감을 더하는데요. 여기에 CIA 시절 적이었던 코브라와 어벤져의 협력과 갈등도 아주 흥미를 더하는 요소가 됩니다. 작가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코카인 카르텔을 궁지에 몰아넣고 실제로 마약 사업도 끝장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소설처럼 정치인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마약 카르텔을 소재로 한 소설 중에서 능히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코브라에서 좌충우돌 마약 카르텔을 통쾌하게 박살내는 코브라와 어벤져의 활약은 언젠가 영화로도 반드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스릴러 코브라의 리뷰를 마칩니다.